안녕하세요. 자, 또 들어왔던 질문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은 얼마나 버나요? 캐스팅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제일 기억나는 게 그 호주에 알만한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F Forever 21 아니고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이름인 브랜드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호주에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제 플러스 사이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 캐스팅에 제가 갔었어요. 일단 캐스팅에서 있는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때는 그 에이전시에 속해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진짜 모델들 다니는 거 보면 엄청 막 팬시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9시부터 5시까지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한국어를 과외를 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모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탑 모델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막 뭐 자기가 오피스에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캐스팅 하나 있어. 이러면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차를 써야겠다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눈초리 받고 근데 또 게다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멜번까지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싼 비행기 그러면 보통 새벽 6시 이런 비행기잖아요. 연차를 내고 그날 빨리 퇴근을 하고 빨리 과외하고 집에 와가지고 8시, 9시쯤에 자서 새벽 2,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겨우 이제 공항을 가가지고 체크인을 하는 거죠. 일본에 도착해서 스카이버스를 타고 거기 캐스팅 장소 제 에이전시 오피스랑 이제 캐스팅 장소에 가는 거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게 없으면은 안 받쳐줘요. 그거 끝나면은 진짜 하루 내내 자고 몸 망가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고 왜냐면 한국에서 캐스팅 컴카드를 들고 캐스팅을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바로 촬영이었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일이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그래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F 브랜드랑 이제 아마도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너무 늦는 게 싫으니까 캐스팅이 11시였는데 10시 10분부터 도착해서 또 너무 일찍 쇼업하면 너무 좀 무리해 보일 수 있으니까 밖에서 막 괜히 구두 신고 연습도 해보고 워킹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좀 그냥 밖에 기다려서 추워 죽겠는데 그러다가 걸려서 결국 이제 오피스 들어가가지고 같이 기다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 워킹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걸었는데 기억으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에이션이었고 한 명이 아마도 그냥 백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일본어로 걸었고 저는 약간 그거에 의미를 뒀고 그다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너 너무 예뻐.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나 해주는 말이겠지만 예쁘게 본다. 마음에 들어. 좋아. 예스. 이거를 콤카드를 줘야 되잖아요. 다 끝나면 내 콤카드인데 하나만 더 줄래? 그래서 잠깐만 하나 더 주고 나 다른 매니저한테도 주게 3개를 가져갔었나? 그러면 나는 속으로 괜히 3개나 줬네? 모델들은 하나씩만 달라고 하더니 난 3개나 가져갔네? 뭔가 괜히 기대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참 기회가 제가 알기로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는 브랜드가 뭔지 아시면 들어가 보시면은 호주의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진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보이는 일반 모델들의 큰 버전? 금발에 약간 텐된 피부에 뭐 그냥 사이즈 크고 약간의 셀룰라이트 약간 뭐 그런 느낌이어서 하여튼 되게 다이버시티 이런저런 모델들 다 써보겠다 하더니 뭐 결국 그리고 캐스팅 다른 데 가도 되게 비슷해요. 항상 아까 제가 전 비디오에 말했듯이 컴카드를 항상 들고 가시고요. 중요한 약간 기본적인 매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우리 한국에서는 면접 보러 갈 때 이력서 꼭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 캐스팅 이런 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나머지 캐스팅은 게 기억에 남는 게 없지. 하여튼 저는 컴카드를 2개도 아니고 3개를 줬는데 그렇게 된 거라. 또 하나 기억나는 브랜드는 와 옷도 다 입히고 막 사진도 찍어보더니 와 진짜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옷이 잘 어울려 또 그렇게 찍어가더니 결국은 연락을 안 줬던 브랜드도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페이는 정말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메일 어떤 내역에 페이가 지금 그 멘션돼 있는 이메일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씨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 말고는 여러분들이 방금 모델 일을 시작하셨다. 웬만하면 거의 옷을 줄 테니 옷을 줄 테니 그냥 한번 입어줘라. 약간 왠지 알아요? 아, 너 안 할 거야? 우리가 돈 안 줘서 안 할 거야? 너가 안 해도 할 애들 많아. 약간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 되게 많아요. 진짜 그냥 웬만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거기랑 아주 잠깐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일을 했지만 아무도 저한테 페이를 준 적은 한 브랜드 말고는 없었네요. 그리고 페이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델들이 이 일만 하고 살 수 없다니까요. 나고 무슨 소셜 뭐 마케팅 무슨 마케터도 하고 막 애들 그러면서 살아가고 대단한 애들 많죠. 횡설수설 너무 많이 하죠. 다시 돌아가서 페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는 해외에서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스캠 이런 게 많아서 확실히 그 에이전시가 진짜인지랑 자기가 나중에 페이해야 되는 내용 예를 들어 뭐 헤어 막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받는데 막 헤어에 지불해야 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불해야 되고 막 무슨 포토그래퍼한테 돈 내야 되고 막 이래서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뭐 진짜 뭐 5만 원도 안 남았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진짜 이메일 창 보여드렸다시피 시간당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full day로 해서 아예 full day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 촬영하는 뭐 브랜드 사장님과 친하거나 이러면 그냥 진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받는 거는 천차만별이고요. 제가 많은 플러스사이즈 모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아직도 계속해서 플러스사이즈 모델들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평균을 내면은 전형적인 모델들이 받는 그런 페이보다 플러스사이즈 모델들이 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기회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인종차별 뭐 이런 인종 사이즈도 어느 사이즈에 따라서냐 그런 페이가 또 차이도 나기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모델 일만 하고 살아가시려면 정말 많이 커리어를 쌓으셔야 되고 뭐 본인이 뭐 금수저고 이러시면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받아도 최대 막 걸리는 게 막 90일 뒤에 페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한 달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은 한 달, 두 달 예를 들어 근데 그 한 달, 두 달 동안 여러분이 아예 수입이 없으면은 그쵸?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거의 웬만하면 약간 해외 기준이고요. 나중에 더 많은 모델들과 소통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저도 나중에 좀 알아봐서 또 업데이트도 하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